자, 이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레지던스 타임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지던스 타임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한번 반응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기의 일반적인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상 반응기가 있고 실제 반응기가 있죠. 이상 반응기가 있고 실제 반응기가 있는데, 이상 반응기와 실제 반응기의 경우에 뭐 둘 다 이제 배치 리액터를 쓸 수도 있고 CSTR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튜블러 리액터를 쓸 수도 있는데, 이상 반응기와 실제 반응기의 차이는 얘네가 이상 반응기의 거동과 실제 반응기의 거동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했던 많은 가정들이 이상 반응기에서 했던 뭐 완전 믹싱이라든지 이런 가정들이 있는데, 이러한 가정들이 실제 반응기에 맞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상 반응기를 가지고 반응기를 디자인해서 얘를 계속 실제로 반응을 할 때 반응기를 운영할 때 얘를 계속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반응기와 이상 반응기에서 발생하는 이 미스매칭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해석을 뭘로 하냐면은 레지던스 타임 디스트리뷰션으로 해석을 하게 되겠다. 자, 그래서 가장 큰 우리가 왜 레지던스 타임 디스트리뷰션이라는 툴이 필요하냐라고 한다면은 이상 반응기와 실제 반응기에서 발생하는 이 미스매칭을 해석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 자, 체류 시간 분포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레지던스 타임 디스트리뷰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번 사실은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반응기가 있는데 얘를 조작 중인데 얘의 문제점을 좀 진단을 해야 합니다. 얘를 진단하고 뭐 이제 해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얘를 어떻게 중간에 반응기를 멈추지 않고 얘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라고 해서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체류 시간의 분포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겠다. 그래서 얘네가 만약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계속 비슷하게 나올 것이고, 얘네가 만약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체류 시간이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반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변화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조작 중인 반응기의 문제점을 진단하는데 무엇을 이용한다? 레지던스 타임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하게 되겠다. 자, 그리고 사용 중 또는 사용 가능한 반응기에서 새로운 반응을 수행할 경우에 전환율을 예측하거나 또는 배출 농도를 예측할 때, 이럴 때도 우리가 뭐를 쓴다? 레지던스 타임 디스트리뷰션을 쓰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체 액체 연속 교반 반응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액체 연속 교반 반응기예요. 먼저 가정은 우리가 반응이 있을 때 반응이 기체의 기포와 그 안에 이제 기체가 들어있는 기체의 기포 A와 액체 B가 있는데, 얘의 표면에서 어떤 반응이 진행하고 얘는 완전 혼합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정 기포의 표면적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기포 반응기의 체류 시간에 비례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기포의 반응기 체류 시간, 버블 레지던스 타임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의 경우에는 기포의 평균 체류 시간보다 개별 기포 체류 시간이 반응기 해석에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 타임도 마찬가지고 민 레지던스 타임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평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반응기를 전체 벌크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부터 포커스를 해야 할 것은 평균적으로 얘네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들어갔다 나오는데 시간이 얼만큼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얘네들의 그러니까 평균 체류 시간보다는 개별적으로 얘네가 어떠한 거동을 보이는지가 반응기 해석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개별 기포 반응기, 그러니까 반응기 하나 버블 하나가 얘네들이 이제 반응기가 되는 거죠. 작은 반응기가 되는 거죠. 얘네들의 체류 시간을 해석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해석 툴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총 반응 속도. 우리가 총 반응 속도를 이야기할 때는 이거는 뭐 평균적으로 얘가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벌크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총 기포의 반응 속도의 합을 가지고 우리가
총 반응 속도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기포의 합이기 때문에 개별 기포의 그 체류 시간과 반응 속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다음과 같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리퀴드 가스 리액터의 경우에 얘네들이 액상 반응물이 들어가고 기상 반응물이 들어가서 다음과 같이 A와 B가 인터페이스에서 만나서 이런 식으로 섞여 가지고 반응을 할 경우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C와 같은 새로운 반응물이 생겨나겠죠. 이러한 반응물이 생겨날 경우에는 완전히 이러한 그 기포의 레지던스 타임과 얘네들이 어떻게 반응 속도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우리가 레지던스 타임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충전층 반응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반응이 약간 연속 교반 반응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두 번째 시스템의 경우는 충전층 반응기가 되겠습니다. 충전층 반응기의 경우에는 팩베드 리액터로서 그 안에 얘네들이 그 뭔가 충진되어 있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캐탈리스트 같은 애들이 충진되어 있는 애들인데 만약 반응 유체가 반응기를 따라서 균일하게 흐르지 않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서 이제 말하는 유체는 기체도 될 수 있고 액체도 될 수 있는데 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기체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체가 반응기를 따라서 균일하게 흘러야 되는데 중간에 얘네들이 충진이 뭐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많은 이유 때문에 균일하게 흐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럼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당연히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 자체가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레지던스 타임 디스트리뷰션을 그 해석을 해야 되고 자 여기서 보면은 플럭 플로우의 경우에는 얘네가 진행하는 거 시간에 따라서 이게 점점 얘네가 W면 W, 볼륨이면 볼륨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전환율이 증가하는 시스템이어야 되는데 얘네가 그렇지 않다. 왜냐면 오래 있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고동을 그 전환율 고동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촉매와의 접촉 시간이 차이가 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반응기의 체류 시간의 차이가 발생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예상을 했던 플럭 플로우 리액터와 또는 팩베드 리액터와는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나타내게 되겠다. 자, 세 번째 시스템 CSTR 연속 혼합 반응기에서 우리가 그 CSTR의 MFR이라고 하는데 믹스 플로우 리액터죠. 이 CSTR의 가장 큰 가정은 뭐냐라고 한다면은 얘네가 완전 혼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가정인데 얘네가 완전 혼합이 된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퍼펙트 믹싱을 해야 되는데 퍼펙트 믹싱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뭔가 좀 약간 다른 거동을 보이게 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바이패싱이라고 해서 얘네가 이렇게 들어가서 섞인 다음에 그 다음 나가야지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 이걸 우리가 바이패싱이라고 하고 데드존일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죠. 미숫가루 같은 것을 넣고 거기다 물을 넣어서 막 이렇게 섞었는데 섞다가 이제 나중에 꺼내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가장자리에 뭔가 얘네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중간에는 섞여 있는데 가장자리에는 섞이지 않은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종종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럼 얘를 이렇게 가장자리에 섞이지 않고 모여 있는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데드존에 있는 애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얘네들이 섞여야 되는데 섞이는 영역에서 벗어난 애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제대로 섞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런 균일하게 섞여서 반응이 진행되는 CSTR의 가정에 벗어나게 되겠다.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반응 체류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러한 그 바이패싱 하는 애들과 아예 반응하지 않는 애들을 계산을 해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원래 이제 리얼 리액터에서의 경우에 이런 게 이제 흔하게 발생하는데 우리가 아이디얼 리액터에서는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뭔가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다 리얼 리액터에서 다 감안을 해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그 레지던스 타임 하는 것에 이제 레지던스 타임 디스트리뷰션이 이용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레지던스 타임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할 때 레지던스 타임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면은 뭐냐면 여기 펑션이 있는데 체류 시간 분포죠. 체류 시간 분포 함수를 우리가 레지던스 타임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다, RTD 펑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응기 체류 시간을 우선 레지던스 타임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상적 PFR, 이상적 CSTR일 경우에는 반응기 내에 우리가 얘가 이제 이상 반응기일 경우에 만약 이상 반응기 아이디얼 리액터일 경우에는 반응기 내에 있는 모든 물질은 동일 시간 동안 그 그러니까 같은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그 반응기에 체류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모든 물질들은 동일 시간 동안만 체류해야지 정상인 거죠. 동일 시간 동안 반응기에 체류하고 딱 나가야지 정상인데, 그래서 스페이스 타임이라고 하는 것도 얘네가 일종의 체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체류 시간이 그 안에 있는 모든 물질 스페이스 타임에 대해서 같게 적용이 돼야지 우리가 이야기한 아이디얼 리액터를 만족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이상 반응기 리얼 리액터의 경우에는 체류 시간이 같지가 않다. 결국 체류 시간의 차이가 발생을 하겠다. 자, 체류 시간의 차이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반응기 성능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맨 처음에 반응기를 디자인하고 얘가 어떻게 작동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상 반응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를 디자인하고 작동을 하는데, 얘네가 실제로 반응을 할 때 이상 반응기처럼 반응을 하지 않고 뭔가 다른 거동, 실제 반응기처럼, 그러니까 다른 거동, 이제 결국엔 실제 반응기로 얘네가 그 반응기로서 그 거동을 할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디자인했던 성능과 차이가 발생하게 되겠죠. 즉 이런 체류 시간의 차이가 어디에 연결이 되냐면은 반응기의 성능에 영향을 끼치게 되겠다. 체류 시간 차이가 없는 애들과 체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애들은 반응기의 성능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RTD의 특성은 어떠냐? RTD의 특성은 특정 반응기의 RTD도 반응기에 따라서 이거 굉장히 여러분 여기 이제 별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별표를 하는 이유는 뭐 별표를 내가 많이 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별표를 하면서 이게 RTD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는 굉장히 핵심 키워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보고 RTD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첫 번째, RTD의 특성의 경우에는 특정 반응기의 RTD도 반응에 따라서 달리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반응기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에 대해서는 딱히 관심을 가지 않았어요. 그냥 뭐 RA는 뭐다, 뭐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지면 1차 반응이니 2차 반응이니 이 정도의 관심을 보였을 뿐이지 그 안에 있던 반응의 종류에 대해서는 딱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관심을 가졌던 게 반응기가 뭐냐, 그럼 뭐 반응기의 거동이 어떠냐 이런 거에만 가졌는데, RTD의 경우에는 아무리 똑같은 반응기라 하더라도 그 안에 있던 반응에 따라서 RTD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RTD도 반응에 따라서 달리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RTD가 그러니까 반응의 중요성, 그러니까 반응기에 따라서 뭔가 RTD가 달리 나타나는 게 아니라 RTD가 이런 반응기와는 조금 더 독립적인 비헤이비어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다른 형태의 반응기도 혼합 특성에 따라서 동일한 RTD를 나타낼 수 있다. 자,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드는 건데, 첫 번째에서는 우리가 특정 반응기의 RTD가 반응에 따라서 달리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죠. 똑같은 반응기라 하더라도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더 혼동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CSTR이 있고 MFR이 있고 배치 리액터가 있고 이런 다른 반응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합 특성에 따라서 얘네들이 다른 반응기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RTD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다. 이 뜻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은, 보통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반응기를 통해서 반드시 얘는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그래프 개형이라든지 특징이 있죠. 여기 RTD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혼합 특성에 따라서 다른 반응기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그 RTD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RTD만을 가지고 이 반응기가 뭐다라고 예단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어진 반응기의 RTD는 그 반응기에서 일어난 혼합 형태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반응기가 전혀 관련이 없다 이건 아니고요. 주어진 반응기의 RTD는 반응기에서 일어난 혼합 형태에 따라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그 반응기의 특징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있다. 자, 그러니까 정말 RTD가 굉장히 우리가 리얼 리액터와 그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클루를 제공하고 굉장히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를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게 여기서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RTD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이냐? RTD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뭐 가장 먼저 시스템에서 체류 시간이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떤 식으로 얘네가 체류 시간이 어떤 애들은 짧은 체류 시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 타임이 뭐 10시간이다라고 할게요. 10시간이라고 하면은 모든 애들이 얘는 평균 체류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애들이 10시간 동안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애들은 10시간, 어떤 애들은 뭐 6시간, 어떤 애들은 12시간 이런 식으로 얘네가 이렇게 쭉 분포를 나타낼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분포를 나타낸다 하더라도 가장 많이 있는 애들이 뭐 10시간, 그 다음에 11시간인 애들, 그 다음에 뭐 9시간, 그 다음에 무슨 뭐 13시간, 그 다음 뭐 7시간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디스트리뷰션의 커브를 그리면서 그 레지던스 타임에 대해서 이제 나타낼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것에 대한 정보를 이 시스템에서 얘네가 뭐 다르다 하더라도 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RTD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다음 믹싱의 퀄리티. 왜냐면은 우리가 그 믹싱에 따라서 얘네가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믹싱의 퀄리티, 믹싱의 질이 어떤지를 RTD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RTD 개형을 통해서 우리가 얘가 어떤 식으로 믹싱이 일어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그 시스템을 그 기술하기 위해서 사용된 모델.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RTD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모델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두 번째 RTD의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런 레지던스 타임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TD의 측정의 경우에는 뭐 우선 그 다음과 같이 좀 약간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추적자 있죠, 추적자를 여기에다 넣습니다. RTD는 추적자라고 불리는 불활성 화학 물질, 그러니까 일종의 말 그대로 트레이서인 거죠. 불활성 화학 물질 또는 분자 또는 원자를 이제 반응기에다 주입을 딱 합니다. 자, 시작하면서 딱 주입을 해요. 주입을 하면서 얘네가 출구에서 얘네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출구에서 이 트레이서라고 불리는 화학 물질이 언제 나오는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네들이 어떤 애들은 빨리 나오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늦게 나오는 애들도 있겠죠. 그럼 얘네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혼돈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빨리 나오고 어떤 애들은 늦게 나오고 또는 그 안에서 있는 믹싱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빨리 나오고 어떤 애들은 늦게 나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RTD가 이 그 반응기에서는 RTD가 이렇게 측정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사용되는 추적자 물질은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우리가 얘를 가지고 지금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검출되는 물질이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얘네들은 이 반응에 영향을 주면 안 돼요. 뭔가 얘가 들어갔더니 반응이 확 바뀌었더라, 뭐 막 빨라지고 그러더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궁금해하던 반응의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출은 쉽게 되되 반응은 전혀 하지 않는 비반응성 물질로 우리가 추적자를 사용할 수가 있겠다. 두 번째, 화합물과 물리적인 특성이 비슷해야 되고 완전 혼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흡착되지 말아야 한다. 흡착되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에요. 자, 얘네들이 물리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것은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이질감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뭔가 이제 이너트한 추적자를 같이 집어넣었는데 얘가 뭔가 기존에 있던 물질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얘가 뭔가 이렇게 그 안에서 제대로 섞여서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 추적자 혼자 따로 움직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 추적자를 통해서 얻은 정보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적자로 사용되는 물질은 반응물과 물리적 특성이 비슷해서 얘네들이 혼합이 잘 되고 그리고 쉽게 이제 트레이싱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물질로 우리가 추적자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얘네들이 절대로 흡착이 되면은 안 됩니다. 자, 흡착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은 뭐냐면은 만약 이러한 추적자를 넣었더니 반응기에서 흡착을 했어요. 그러면은 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추적하는 물질은 이미 반응기 밖으로, 그러니까 반응기 밖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계속 우리가 반응기 안에 있다, 반응기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흡착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빠져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이러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최대한 원래 피딩했던 반응물과 비슷한 그 뭐 유속이라든지 비슷한 비헤이비어를 보이면서도 이 반응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는 애들을 우리가 선호하기 때문에 반드시 추적자는 반응기 내에서도 흡착되면 안 되고 반응물과 물리적 성질이 비슷해서 완전 혼합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이 이제 주입을 할게요. 주입을 했을 때 이 반응기에 딱 주입을 했는데 두 가지 주입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펄스 인풋이 있고 또 하나는 스텝 인풋이 있어요. 자, 펄스 인풋의 경우에는 한번 빵 주고는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왔을 때 얘네들의 리액션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스텝 인풋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계단식 입력이라고 해서 그 전까지는 없다가 한번 빵 주는데 계속 거기를 넣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계속 넣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스텝 리스폰스를 보인다 하더라도 완만하게 증가한 그 경향을 보일 수 있게 되겠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개. 하나는 한 번만 빵 주고 가만히 있고 빵 주고 가만히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형태의 펄스 인풋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주입 형태의 경우에는 계단 입력. 예를 들어서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다가 스텝 펑션으로 확 계속 주는 거죠. 그러한 타입의 스텝 펑션이 스텝 인풋이 우리가 이제 RTD 측정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에 따른 RTD 함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입력에 따른 RTD 함수는 지금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펄스 인풋이 있고 또 하나는 스텝 인풋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 펄스 인풋과 스텝 인풋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한번 그 간단히 설명해 보면은 펄스 인풋의 경우에는 여기서 빵 이렇게 때려놓고 그 다음에 그 전에도 그 뒤에도 없는 것이고 스텝 인풋의 경우에는 얘네가 이렇게 빵 집어넣고 그 빵 집어넣고 이렇게 그 다음 없는 게 아니라 계속 쭉 빵빵 이런 식으로 계속 쭉 집어넣는 형태가 스텝 인풋인데 각 펄스 인풋과 스텝 인풋이 어떤지 한번 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그 RTD 측정까지 하고 RTD의 이제 측정, 추적자, 주입 방법까지 이야기하고 다시 입력 방법에 따른 RTD 함수, 그러니까 펄스 입력 실험, 그다음에 스텝 입력 실험을 통한 RTD 함수, 입력 방식에 따른 RTD 함수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